우리에게 친숙한 많은 유명한 사진들은 바로 이 카메라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유명한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이 완성도가 가장 높은 카메라라고 극찬했을 만큼 과거 그 성능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독특한 색감과 희소성 때문에 사랑받는 이 브랜드는 바로 독일 출신의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죠. 1869년부터 시작되어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라이카는 빨간 원안에 글자가 새겨진 특유의 로고로 우리에게 더 유명한데요. 과연 라이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독일은 공학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벤츠와 BMW, 포르쉐와 브라운 같은 유명한 브랜드들이 탄생한 국가가 바로 독일이지요. 어쩌면 독일인들 특유의 공학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덕분에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탄생하게 된 것 아닐까요? 재미있는 건 독일하면 공학이라는 이미지를 만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라이카라는 점입니다. 렌즈를 활용해 사진을 촬영하는 기술이 필요하니 공학적인 기술의 발전이 필요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죠. 라이카는 에른스트 라이츠라는 독일인이 독일에서 설립했고, 원래는 라이츠라는 이름을 가진 광학회사였지만 1925년에 라이츠와 카메라라는 단어를 합쳐 라이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라이카는 1869년에 처음 탄생했죠. 필름으로 유명했던 코닥은 1888년에, 니콘은 1917년에, 인스턴트 카메라로 유명한 폴라로이드는 1937년에 탄생했으니 역사로만 따지면 라이카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카메라는 모두 크기가 컸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부피가 더 큰 부품들을 사용해야 했고, 사진의 퀄리티는 더 낮았죠. 반면 지금은 어디서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형 카메라를 처음 만든 것이 바로 라이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라이카에서 근무하던 오스카 바르낙이라는 인물은 1913년부터 휴대용 카메라를 개발했는데, 그가 세상에 내놓은 결과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름 카메라였습니다. 35mm 필름을 넣어 사용하는 이 카메라는 이후 널리 보급되었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라이카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탄생시킨 덕분에 사람들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쉽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라이카는 오랜 기간 동안 카메라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고, 라이카 덕분에 포토저널리즘이 탄생할 수 있었죠. 세계 각지의 도시부터 북극과 우주까지 라이카 카메라가 도달하지 못한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모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던 건 바로 라이카 덕분이지요. 저작권 때문에 이 영상에 담진 못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적 사진들 중에는 라이카에 의해 탄생한 것들도 꽤 많습니다. 하단에 첨부한 링크를 살펴보시면 무슨 사진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 분야에서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라이카는 아날로그 카메라의 감성을 담은 대명사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소니나 캐논 같은 일본 회사에서 발달된 광학기술로 카메라를 내놓지만 라이카가 여전히 그들과는 다른 느낌의 카메라 브랜드로 인식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39년 소련에서는 아예 라이카 카메라를 카피해 제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르키라는 이름을 달고 탄생한 이 카메라는 라이카 카메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분해해 그대로 복제해 탄생한 제품인데요. 성능은 물론 라이카를 이길 수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카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는 헥토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최초의 라이카 카메라 렌즈를 발명해낸 막스 베렉이라는 인물의 개 이름을 따왔죠. 갑자기 트로이 전쟁이 생각나는 순간이네요. 일반인들에게는 카메라로만 유명하지만 과거 전쟁이 있었던 시기 라이카는 쌍안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긴 1차 대전 시기에는 광학회사였으니 이해가 갑니다. 재미있는 건 쌍안경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라이카에서 독특한 물건을 만든 건 이것만이 아닌데, 오늘날 쉽게 볼 수 있는 고프로와 유사한 형태의 카메라를 이미 1952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카메라는 당시 미 해군의 수중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었죠. 또한 최근에는 라이카의 이름을 단 시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4의 디자인을 두고 마치 아름다운 구형 라이카와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라이카의 카메라가 유명한 제품 디자이너인 디터 람스의 좋은 디자인의 원칙에 정확히 들어맞는 제품이라는 것이지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제품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라이카는 사실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몇백은 그냥 깨지는 수준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라이카가 비싼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대량 생산을 할 수 없습니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수준인데요.
이 장인들이 독일 사람들이어서 평균 임금이 높은 것이 라이카가 비싼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튼튼한 재료로 꼼꼼하게 만들다 보니 내구성이 뛰어나고 덩달아 사진 품질도 매우 좋은 것도 비싼 이유에 속하지요. 덜컥 사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라이카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이런 독일스러움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청담동을 걸어갈 때마다 그냥 지나쳤던 빨간 로고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